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일입니다. 아니 분명히 내 돈 떼먹고 연락 두절됐던 사람이 SNS에 샵 힐링, 샵 이사완료, 샵 우리집 뷰자랑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원래 자기 명이었는데 지금은 부인 명의로 바뀌었다고요? 이런 사연들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와중에 재산을 슬쩍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리는 행위, 이거 진짜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황당한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재산을 빼돌린 사람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슬쩍 넘기면 고소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죄, 바로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뻔한 범죄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어야지만 이 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건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빚 갚기 싫어서 재산을 일부러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갑자기 아내에게 넘긴다거나 차를 파손시켜서 못 쓰게 만든다거나 하는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거짓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짓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채무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집을 넘겼다면 이건 진짜 채무를 이행한 거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빚이 없는 사람과 서류상 계약을 꾸며서 재산을 넘긴다든가 단순히 채권자를 피하려고 명의만 바꾼 경우, 이런 게 바로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입니다. 이럴 때만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죠. 그럼 재산 넘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채권자가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 증명이 도착했거나 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다? 그럼 의심이 확실하겠죠. 반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상태에서 그냥 재산을 처분한 거라면 범죄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문제가 될까요? 네,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닉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 명의를 가족에게 몰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괴인데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집행 못하게 차를 일부러 부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허위양도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 아닌데 넘긴 척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채무 부담인데요. 예를 들면 빚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채무를 만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제집행 면탈죄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들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요. 이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난 사례들 꽤 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도 명백히 재산을 숨기려는 거짓 행위라고 판단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재산을 넘기긴 했지만 진짜 빚이 있어서 정당하게 거래한 거였다면 검찰에서도 이거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처음엔 서류만 봐서는 이거 허위 같네 싶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실제로 채무가 존재했고 그걸 갚기 위해 넘긴 게 맞았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건에서는 명의만 바꿔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계약도 없었던, 그러니까 그냥 형식만 만든 허위 양도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절차입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상대의 거짓이 입증될 수 있는가? 소송 시기와 양도 시점이 맞물리는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보신 뒤 형사고소를 할지 민사소송을 택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사람, 그냥 듣기엔 너무 억울하시죠? 근데 법은 감정보다 정밀함을 좋아합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셨다면 감정은 저에게 맡기시고 법적으로 통쾌하게 해결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